자,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제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죠. 그러니까 우리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어떤 도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같은 경우 이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를 만들게 되는 성장 거점 도시 혹은 뭐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게 무엇인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집중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3분 정책, 즉 분권과 분산과 분업을 통해서, 그렇죠? 분권, 분산, 분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자고 하는 개념이다. 그 실현 수단으로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게 도시개발이잖아요. 우리가 배석했던 1기와 2기 같은 게 또 있었다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서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있었다. 자, 왜 이런 것이 우화로 있어야 되냐, 필요성이 무엇이냐. 수도권이 집중이 심화되고 주택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과밀로 인한 외부 불경제, 즉 모여서 더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지방 인력 유축 및 경제 기반이 약화된다. 지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도시를 육성화시켜야 되는데 다 서울로 뭉치다 보니까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세수 기반은 약화될 것이고 경제 기반은 축소되는 그런 안 좋은 과정이 나온다. 또 사회적 형편성 저해 및 지역 갈등이 야기되고 국가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국토 균형 발전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국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해야 되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과밀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으며, 지방의 신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으며, 지방 분권 중심의 지역 발전 체계, 즉 거버넌스를 구축해 볼 수가 있다. 전국적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방화에 따라서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추진상 조정점. 도시개발 정책의 상호 중복. 자,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 도시기본 등과의 교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이 기존에 수립했던 국토계획이든 시도종합계획이든 이런 것들과 상충이 일어난다. 좀 문제점이 있다. 혁신체계의 일실현성, 몇 개의 공공기관의 집단화만으로 혁신 달성에 의미 된다. 즉, 성장 거점을 위해서 우리가 혁신도시라는 것은 공공시설,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것이고, 기업도시라는 것은 기업 자체가 그 도시로 내려가서 경제력을 올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가지씩만 했을 때, 그 기존 서도권에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지방이 잘 정착을 하고, 정말 잘 육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연간 산업의 지방 입지 회피 가능성이 농후한다. 그거와 관련된 산업들이, 정부기관과 관련해서 어떠한 산업이 내려간다 했을 때, 그거와 연계되는 연관 산업들이 과연 따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존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 집중 유발, 집가 상승,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기존 도시와의 조화 문제, 환경 수준의 차이 문제, 즉 신규 개발지가 만들어진다면, 거점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떠한 지역이 만들어진다면 기존 도시와의 그런 수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도시와 이제 위화감을 발생시키고 기능의 단절의 우회성이 있다. 어떤 신시가지 개발을 했을 때 원도심은 낙후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같은 식으로 어떠한 새로운 매개체를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문제.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공급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들어올 경우, 늦게 들어올 경우 분명히 그 도시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무슨 하워드의 전원도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도시 개발을 했지만 기반시설이 들어오지 못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례들. 자, 장거리 통행과 이중살림. 혁신도시를 통해서 뭔가 내려간다면 가장들, 직장을 가진 사람은 내려가겠지만 가족들이 정말 내려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행복도시 같은 경우 이주를 시작했죠. 그러면 그랬을 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모, 아빠 정도는 내려갔지만 자녀들의 교육 환경 여건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는 기러기 아빠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 이익환수 특별법에 의한 기업의 특례를 제공한다.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될 수 있고요.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 이익 환수 실효성이 부족하다. 어쨌든 개발을 했을 때 일정 부분 투자 가치에 대한 환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소득과 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민해서 우리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럼 혁신도시란 건 무엇이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즉 혁신적 이노베이션을 이뤄낼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내려가서 그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 그래서 높은 수준의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고 미래형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혁신도시다. 혁신도시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래요. 수도권에 갖고 있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그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서 그 주변의 대학과 기업과 연구소 등이 함께 들어간다면 그 속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공간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의 소극적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국토 균형 발전에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 과거 수도권 억제 정책을 표출하죠. 수도권 억제 정책을 통해서 성장 권역이다, 과밀 억제 권역이다. 규제를 통해서 수도권이 거대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지방에다가 만들 수 있는, 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기업의 성진화 방안 등은 총폐합되어 147개의 공공기관이 내려간다. 그렇죠? 공공기업의 성진화 방안. 우리 분야에서 알고 있는 거는 LH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렇게 통폐합을 통해서 소규모를 만들어주고 그런 내용들을 혁신도시의 113개, 그 개별적인 도시의 18개, 그리고 세종시의 16개가 분산화 정책으로 내려가자. 이런 내용이 혁신도시예요.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우선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 광업의 진흥과 건강 생명, 관광 등의 우리 원주 같은 경우도 기업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식의 어떤 광업 진흥, 기존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철광 산업들 그런 걸 유지시키고 건강 생명, 의학이죠. 그렇죠? 의학. 그리고 강원도 하면 분명히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강원도 원주에 이전시키자. 충북 진천과 음성에는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어떤 좀 IT와 관련된 계통의 시설들을 내려보낼 것이고, 전북, 즉 완주와 전주에는 국토개발,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그래서
우리 당초 LH 이전에 토지공사가 내려가기로 했었죠. 토지공사 내려가서 국토개발 분야를 꿈꾸고 농업생명, 농림부죠. 농림부가 내려가는 거였고요. 광주 전남의 나주 같은 경우 전력산업, 즉 한전이죠. 한전, 원자력공사 이런 것들이 거점적으로 내려갔고, 경북 김천에는 도로교통, 그리고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이 들어온다. 경남 진주에는 주택건설과 중소기업체는 국민연금 등이 내려가서 그 도시를 육성화시키자고 했었고요. 대구 동구에는 이제 산업진흥, 교육, 학술, 가스 산업이 들어가서 그 도시의 혁신을 일으키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우리 울산에 발전소 있죠?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그래서 뭐 근로복지 공단이라든지 이와 같은 시설들이 울산으로 가고요. 부산 해운대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산이니까 해양수산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부산 피프광장을 활용한 영화산업 등이 부산으로 내려간다. 마지막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교류나 교육연수,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 공공기관이 이전을 통해서 그 도시에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매개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와 같은 주요 공공기관들과 이와 연동된 기업들, 연구소들이 함께 움직여서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교육환경, 정주환경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혁신도시를 만들 때 고려사항 같은 경우 주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민간 투자 및 입지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기존에 있었던 도시와의 정합성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기 충분히 어렵다 보니까 민간의 자본력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투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주기간 직원의 조기 정주 환경의 안정, 이사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정말 새로운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삶의 안정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고, 이전 기간의 업무 효율성을 유지해야 된다. 기존 서울이라는 곳에 다 모여있던 것이 지방으로 갔을 때 분명 효율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 보면은 그렇죠. 대성연구단지라는 카이스트가 있는데 분명 우리가 회의 같은 걸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다 모여서 하던 것이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많이 좀 회의가 줄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분야만 본다고 해도 과거에 이제 뭔가 업무 회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과천에서 모이죠. 국토해양부에 모여서 업무 회의를 해야 되고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쉽게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IT 계통의 발달로 화상 통화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효율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 수도권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나눠줌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기업도시네요. 기업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죠. 기업이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진한다. 자, 기업이라는 것은 우선 가치 창출을 위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억제하고 컨트롤 하죠. 규제를 통해서. 아예 이것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도시개발 하는데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해봐라. 그래서 기업은 자신이 필요한 용지를 개발하여 유관산업과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즉, 내 기업에 알맞게 인프라를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만들어서 그 도시, 기업 도시가 훨씬 더 잘 클 수 있게끔 만들자. 그런 취지죠. 민간 기업에 의한 신도시 개발 방식이다. 민간 기업에 의한 신도시 개발 방식. 우리 과거, 영국의 신도시 계획 이전에 보면 하워드의 전원주택이든 미국의 레드번 계획의 라이트와 스타인의 레드번 조합이든 다 민간의 참여였죠. 어느 순간부터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가 다시 민간에게 주는 거죠. 민간이 한번 도시개발 해보자. 그럼 과거에는 민간에게 도시개발을 맡기지 아니했던 건 뭐예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시설들을 정부에서 만들어줬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관여를 하는 거고,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겠다. 그래서 자력적 복합 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공익성과 공공성의 확보가 돼야 된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됐지만, 기업 도시 같은 경우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낙후 지역의 지정 원칙을 고수한다. 기업 도시 정말 잘 살고 있는 도시를 보다 잘 살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의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낙후 지역을 선정할 때 원칙을 고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징을 본다면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 기업의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 주된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기업 도시는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민간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산업, 연구, 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 환경에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자족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자, 그래서 2003년에 이제 기본적인 초안이 만들어졌고요. 2004년 특별법을 제정했고, 2005년에 이제 6개의 시범도시, 원주, 충주, 태안, 오한, 해남, 무주 등에 입지를 시켰다. 단, 이런 기업도시는 수도권 및 광역시, 충청권 일원의 입지를 제외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광역권 인구 많은 것이니까, 그 지역 거점에 있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거고, 충청도권 같은 경우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훨씬 더 커질 염두가 있으니까 제외시켰던 거죠. 이것이 지역 발전, 지역 입지의 원칙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 도시와 산업단지를 비교해 본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는 것도 같은 개념일 거예요. 기업이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업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자족성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본다면, 기업도시, 투자를 통한 자족성을 갖춘 복합 도시개발이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단지는 기업의 입지수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단지 조성이다. 즉, 산업도시는 그 해당 기업에 필요로 하는 용지 공급을 통해서 그 기업의 생산성 제고만 했으면 신경 썼으면 됐어요. 근데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신도시에서 많이 약한 것이 그런 경제적 자주성이나 어떤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도시를 만들 때 기업이 알맞게끔 도시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주거지를 같이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개념을 출발하게 된 게 기업도시고요. 산업단지 3만 이상이 됐다면 이제 기업도시는 330만 이상이죠. 택지개발에서 신도시라 불리는 규모, 어떤 자족성을 갖추려면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면 이제 민간 기업에서 기업도시 진행하게 됐고요. 개발 주체는 기존의 산업단지는 공공원칙, 즉 민간은 자기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고 나머지는 공공에서 기본적인 걸 했다면 기업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작업을 한다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산업입지에 대해서 보면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 도시개발과 기업의 투자유치 계획을 통해서 도시개발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기존 산업단지는 이제 기본적인 산업단지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입주기관을 모집하기 때문에 미리 분양 산업단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도시는 들어올 곳을 미리 다 만들고 자기들이 들어갈 곳을 개발하기 때문에 미분양 스태는 없다는 거죠. 근데 기존 산업단지는 공공에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추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미분양 스태 발생해서 운영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생활여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적인 정주 환경을 맞았다면 그 기존 산업단지는 이제 산업만 만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산업단지 유형을 본다면 이제 산업교육형, 제조업과 교육 중심의 무안에 입지한 산업교육형이 있고요. 지식기반형, 연구개발 위주의 하는 원주와 충주에 입지하는 것이 있고요. 관광레저,
관광과 레저와 문화 위주로 해서 무주, 태안, 영남과 해남 정도에 입지한 기업 도시들이 있다. 성장 거점으로는 지방 공공 이전을 수용하여 지역 혁신 거점을 하는 것이 혁신 거점형이다. 근데 혁신 거점 같은 경우는 기업 혁신 도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정 사례는 없다는 거. 자, 그럼 이와 같은 기업 도시를 지정했을 때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 기업 도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 이익은 도로 등 간선 시설과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의 공공편 시설 등에 재투자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단체 무사응으로 양해하는 방법으로 환수하겠다. 자, 기업 도시에서 발생된 개발 이익은 공공 기반시설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기부 채납 아니면 여기 체크해. 기업 도시의 지정 효과에 대해서 보면요. 기업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으로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 이익은 도로 등 간선 시설과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의 공공 편익 시설에 재투자한다. 즉 도시 개발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기반 시설, 인프라에 혹은 공공 시설에 투자해야 되고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해하는 방법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구역 지정 효과,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국공유지 이용 및 처분 금지, 그리고 국토계획상의 기본계획 수에 따라서 그 계획을 변경했을 때 그런 쭉 바뀌고 있는 절차들, 그런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스킵해주는, 넘어가주는 그런 것이 기업도시의 이제 특례가 될 것이고요.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의 20에서 85%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도시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되고 논의가 되는 게 분명히 이런 부분이거든요. 도시를 만들어서 충분히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환수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를 개발한 기업이 더욱더 커지는, 그렇죠? 특례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충분한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을 갖추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토지 면적의 50% 이상 확보 시 토지 이용권을 부여한다. 즉,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절반 이상을 기업이 소유했을 때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 이용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고요. 토지 금액에 대한 출자 총액 제한을 미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하든 그런 것에 제한이 없다.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 특례. 즉 이와 같은 고등학교, 자립고든 특목고든 어쨌든 인구를 엄청나게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인프라라는 거죠. 메리트가 있는. 자립고 가겠다 하면은 진짜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되잖아, 인프라가. 그런 것에 분명 규제가 있고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것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기업도시를 만든다면.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한다. 세금 감면이고 부담금, 어떤 도시 개발을 할 때 개발함에 따라서 부담금들이 나오죠. 그런 걸 다 감면해주고, 관광 레저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가시켜서 카지노를 만들어주겠다. 즉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들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 그 두 쪽의 장관이 승인을 한다면 카지노까지 만들어주겠다. 카지노라는 것이 들어오면 엄청난 관광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막대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공부기관의 승인을 받을 시에 이런 카지노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따라오게 되는 기업도시다. 기업도시라는 건 우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도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이 그 도시에 들어와서 투자를 유치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된다. 그래서 웬만해서 잘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기존에 있는 것들 다 놔두고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왔을 때는 위에서 봤던 것과 같이 다양한 특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도시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지역도시가 된다. 이렇게까지 한번 보면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선 법령들, 도시개발법이든 특기개발법이든 그런 같은 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